$25짜리 급식이라고요? 미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상위권 사립학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슐랭 스타 출신 셰프들을 고용하고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음식물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진이 50년 교육 경력 중 가장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며 감탄한 것입니다. 교육계의 거물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영국의 명문 이튼 칼리지는 500년 전통을 뛰어넘는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중학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학교들은 단순한 식판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4, 5달러의 급식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식판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교육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교육 문화가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뛰어넘은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명문 사립학교 글렌브룩 아카데미의 교장 올리비아 윈스턴입니다. 29살의 나이로 150년 전통의 사립학교를 이끌게 된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평범한 급식 문화가 어떻게 미국 최상위권 사립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같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프린스턴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교육행정 석사를 마친 후 3대째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학교를 물려받은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렌브룩 아카데미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연간 학비가 7만 달러에 달했고 구글과 애플 메타의 임원들이 앞다투어 자녀들을 보내는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글렌브룩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역사와 명성 뒤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급식 시스템은 최악이었죠. 미슐랭 스타 출신 셰프가 메뉴를 기획하고 전원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허울 좋은 말뿐 실상은 영양 불균형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한 끼에 $25씩 하는 고급 급식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통계를 내보니 급식 예산의 35%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용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피자와 햄버거 같은 인기 메뉴에만 몰렸고 채소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고급스러움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있다는 것을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급식실 직원들의 사기 저하였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의 지시 아래 값비싼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매일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걸 보며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학부모들의 불만도 늘어갔습니다. 고액의 급식비를 내면서도 아이들은 영양가 없는 음식만 골라 먹고 방과 후면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한다는 거였죠. 일부 학부모들은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값비싼 도시락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민원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메뉴가 단조롭다, 영양이 불균형하다 등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학생은 급식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라고 고백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과 혁신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왜 우리는 이토록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150년이라는 역사가 자랑스러운 유산인 동시에 무거운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학교의 전통을 망치고 있다는 듯한 그의 눈빛은 저를 매일 밤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그때, 저는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한 끼에 4, 5달러 정도의 급식이 우리의 25달러짜리 급식보다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학교 급식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통해 식사 예절을 배우고 영양 교육을 받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었죠.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학교들의 급식 만족도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고작 45%의 만족도를 보이는 동안 한국의 일반 학교들은 8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프리미엄 급식 시스템이 실은 한국의 일반적인 학교 급식만도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을 찾아보고 관련 논문들을 읽어가며 그들의 시스템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급식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학교들의 영양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급식 관리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메뉴 선정부터 영양 교육, 식습관 지도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러한 발견들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비싼 재료나 유명한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급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죠.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급식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150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더구나 제 나이와 경험을 고려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은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글과 애플,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했고 그들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50년 된 전통 사립학교가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우리 학교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 제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제 친구이자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CEO인 제시카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2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급식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시카 칸은 교육 테크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퓨처런의 CEO였습니다. 프린스턴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그녀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학교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긴박감에 저는 즉시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제시카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에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근처 고등학교의 급식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동영상들은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의 학교 급식실은 마치 잘 정돈된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급식을 받는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드는 음식보다도 더 균형 잡힌 식단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제시카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끼에 4~5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급식이지만 영양사들의 철저한 관리하에 계획된 메뉴, 위생적인 조리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급식 시간이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식사 전후로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잔반을 줄이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꿈꾸어왔던 교육적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제시카는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교육 플랫폼에도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을 반영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여러 교육 전문가들도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가 연구하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비싼 재료나 유명한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 출장 중에 만난 교육 전문가들의 연락처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의 유명한 급식 컨설팅 회사 대표도 있었고 여러 학교의 영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변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과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카와의 대화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시카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교육부의 공식 자료들을 검토하고 급식 관련 연구 논문들을 읽어가며 그들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한국의 학교들이 어떻게 제한된 예산 내에서 이토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학교 급식이 단순한 음식 제공 서비스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양사들은 매월 식단을 계획할 때 단순히 영양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 식재료의 활용, 전통 음식 문화의 계승, 환경 보호까지 고려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급식 시간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저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가는 시간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학교들은 이 시간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식 도우미 제도, 잔반 없는 날 행사, 음식 문화 교육 등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교육이었습니다. 제시가 공유해준 연락처를 통해 한국의 여러 교육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급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로 보는 것을 그들은 교육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는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와의 대화는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급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변화에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현재 시스템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낭비와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효율적이면서도 교육적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고 있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우리 학교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150년의 전통을 가진 명문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이러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실리콘밸리의 한 테크 기업 구내식당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식단 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결합하면 어떨까?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즉시 계획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 학교의 특성과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를 실현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디어 이사회에 제 제안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 구글의 프로젝트 매니저, 스탠포드 교수 등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29살의 제가 150년 전통의 급식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자고 제안하는 것은 마치 폭풍 우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급식실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 위생적인 조리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담긴 식판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이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을 준 것은 비용 분석 자료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 끼당 $25를 지출하면서도 70%의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학교들은 $4~5로 90% 이상의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사들은 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학교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한국 학교 전체 급식 예산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간이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에 이사들은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식사 예절, 영양 교육 환경, 보호의식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통합적 교육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실리콘밸리의 혁신 교육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상한 적이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글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는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지지는 뜻밖의 인물에게서 나왔습니다. 평소 어떤 변화에도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존스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한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귀국 후 가장 그리워한 것이 학교 급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며 제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만장일치로 한국식 급식 시스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하여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이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저는 즉시 한국의 급식 전문가들과 접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김 교수님을 통해 소개받은 영양사 선생님들은 놀라울 정도의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자료들은 마치 하나의 완벽한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식단 구성에서부터 위생관리, 영양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음식, 문화를 가르치는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영양사들은 단순한 급식 관리자가 아닌 전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실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출신 셰프들은 자존심 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른 직원들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꺼려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일주일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직원들이었지만 한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양사들의 전문성과 주방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슐랭 스타 셰프들조차 자신들이 배울 것이 많다며 겸손해졌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학부모들의 우려였습니다. 연간 7만 달러의 학비를 내는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급식 시스템 도입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한식의 고급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특히 발효식품의 과학적 우수성을 설명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있었던 실리콘밸리 교육 박람회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새로운 급식 시스템이 소개되자 참석한 교육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진은 이것을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오후 수업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잠반제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급식 문화가 가진 교육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과는 숫자로도 명확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85% 감소했고 급식 만족도는 95%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용 절감 효과였습니다. 연간 급식 예산이 40% 가까이 줄어들면서도 오히려 급식의 질은 더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실리콘밸리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사내 식당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문의해왔습니다. 단순히 한 학교의 변화를 넘어 미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실리콘밸리의 다른 학교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급식 시스템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85% 감소, 급식 만족도 95% 달성, 예산 40% 절감이라는 수치는 모든 학교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팔로알토의 리버사이드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교의 성공을 확신하며 서둘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한 달 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뉴는 같았고 한국인 영양사도 고용했으며 심지어 주방시설도 우리보다 더 좋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어서 샌프란시스코의 세인트 프랜시스 스쿨, 마운틴뷰의 이글 아카데미도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자신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오히려 증가했고 학생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왜 결과가 이토록 다른 걸까요? 각 학교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형적인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문을 풀기 위해 실패를 경험한 학교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다양하고 영양 잡힌 메뉴, 정갈한 배식, 깔끔한 주방시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식판과 종이 식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무지개 식판과는 달랐습니다. 무지개 식판의 특별한 눈금,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교육 효과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단순히 한국식 메뉴나 시스템 도입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지개 식판이라는 얼핏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도구가 실은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세인트 프랜시스 스쿨의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더 유명한 영양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고급화된 메뉴와 화려한 시설에 집중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친 것입니다. 각 학교의 실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렌부룩의 기적은 재현 불가능한가? 한국식 급식 시스템, 과연 일반화할 수 있나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학교의 성공이 우연이었다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의 영양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무지개 식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지개 식판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음식량을 가늠하지 못해 적정량의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버려지는 잔반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표준 식사량에 따라 식판에 눈금을 그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져온 변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학교에서 진행된 10일간의 테스트에서 잔반량이 약 70%나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즉시 실패를 경험한 학교들과의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도입한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겉모습만 따라했을 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급식의 고급화에만 신경 쓰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적정량 배식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무지개 식판의 진정한 가치는 그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선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나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시각적 가이드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 학교에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테스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보이던 학교들도 직접 시범 운영을 해보고는 그 효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지개 식판 도입 일주일 만에 잔반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눈금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가늠하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각 학교는 이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일주일간의 잔반량 변화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게시했고 또 다른 학교는 줄어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환경보호 활동에 재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주최하는 미래교육혁신 컨퍼런스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상위권 사립학교 교장이 한국의 평범한 공립학교 시스템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2,00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 섰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청중석에는 하버드, 예일 등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선이 엿보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연간 학비 7만 달러를 받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사립학교가 한국의 평범한 공립학교에서 배웠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컨퍼런스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특히 연간 학비 7만 달러와 한국의 평범한 공립학교라는 극명한 대비는 청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교가 겪었던 문제들을 설명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출신 셰프,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 영양학 전문가의 자문 등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고급 시설, 그리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실패했던 반면 한국의 평범한 중학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슬라이드에 한국 학교의 급식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자 청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질서정연한 배식줄, 영양사의 체계적인 관리, 학생들의 즐거운 식사 모습이 차례로 소개되었고, 특히 한 끼에 4~5달러라는 가격은 우리 학교 급식비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의적이던 청중들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더욱 집중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가 한국의 일반 학교 시스템을 배운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70% 감소, 급식 만족도 상승, 예산 절감 효과 등의 수치화된 결과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교육적 효과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식습관 형성과 그에 따른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연구 결과는 청중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그중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교육계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중학생들이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놀라움은 청중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수많은 교육자들이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그들의 태도는 더 이상 회의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변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반향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초기의 소규모 방문은 곧 매주 수십 명의 교육자들이 찾아오는 대규모 견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육연구소 팀의 일주일간의 방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방문했던 그들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연구팀장은 관찰 마지막 날 그들이 그동안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설정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무지개 식판의 단순함과 효율성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거창한 시스템이 아닌 간단한 눈금만으로도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다가도 실제 현장을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는 그들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저명한 교육학자는 방문록에 깊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교육계가 첨단 기술과 복잡한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한국은 이미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양의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방문자들은 우리 학교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 오후 수업의 참여도 증가, 공동체 의식의 강화 등 급식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온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욱 고무적이었던 것은 방문 이후 전해져 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자신의 학교나 기관에서 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은 나라로만 인식되었던 한국이 이제는 깊이 있는 교육, 철학과 지혜를 가진 나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버클리 교육대학원 학장의 방문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 학교의 급식 시간을 관찰한 후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급식 체계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교육 철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영양 교육, 환경 교육, 공동체 교육을 모두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교육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저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급식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 지혜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급식 시간을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왔고 그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연구했던 문제들을 한국의 평범한 학교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 교육계의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육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곧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이튼 칼리지의 방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영국 왕실,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의 교장과 이사진이 직접 우리 학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 이들을 맞이했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유럽 최고 명문학교의 자부심이 묻어났고 미국의 사립학교가 도입한 아시아의 시스템을 보러 왔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관찰 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무지개 식판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육 효과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엄격한 예절 교육보다 이 단순한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튼 칼리지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전역의 명문 학교들이 연이어 우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까트르 고등학교, 독일의 슐프포르타 등 유럽의 전통 있는 학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지만 한국의 급식 시스템 앞에서는 겸손한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식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들은 처음에는 다소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급식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리의 유명 요리학교 교장은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닌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유럽 학교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발견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들의 미식 문화를, 독일은 환경 교육을, 영국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에는 모두 한국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명문 학교들이 한국의 평범한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혁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독일 교육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문단 중에는 유럽 각국의 교육부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자국의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며 정부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이 유럽의 교육 정책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왕립교육협회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21세기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 교육을 선도해온 영국이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고자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르몽드는 동양의 지혜가 유럽 교육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양의 오만함이 한국의 지혜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는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단순한 시스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이것을 먼저 생각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제안으로 한국의 평범한 중학교들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찬사와 관심의 출발점인 한국의 학교 급식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공립중학교를 첫 방문지로 정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만들어낸 시스템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무지개 식판을 사용한 식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 평범하게 대했고, 교직원들도 이것이 무슨 대단한 혁신이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직접 식사를 해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 5달러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급식의 질과 양은 우리 학교의 25달러짜리 급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조리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첨단 주방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와 비교했을 때 설비는 평범했지만 그 효율성과 체계성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지방 소도시의 중학교에서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조차 무지개 식판을 활용한 급식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도입한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정착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영양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매 끼니를 계획할 때마다 영양 균형은 물론 식생활 교육, 환경 보호까지 고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교육자이자 문화 전도사와 같았습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한국의 급식 문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강한 식문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식사 예절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이 학교 급식 문화의 근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깊은 감동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시설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겨우 이루어낸 것을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귀국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급식 시스템이 아닌 교육에 대한 더 깊은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식판은 그저 시작점일 뿐,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지혜는 더욱 깊고 풍부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교육자들이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교육 철학은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처음 발견했던 그 평범한 무지개 식판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